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저 역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요. 딸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동안 60살 나이에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기도 하고 사위의 따귀를 올려붙이기도 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빠, 이제 주서방한테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주서방은 장인어른 바라기인데 왜 맨날 벽을 치고 그래? 맘에 들려고 사위가 못하는 낚시까지 배우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주라. 솔직한 내 심정으로 말하자면 주서방 사위로 인정하는 건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구나. 애 딸린 유부남을 이제 20대인 네가 뭘 아쉬워서 매달리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주서방이랑 결혼은 그럼 허락 왜 했는데? 안 그러면 네가 나 다시는 안 보겠다니까 어쩔 수 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더라. 하여튼 결혼까진 허락했다만 친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서방이랑 나랑은 기질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사업 잘 일구고 싹싹한 사위라고 오만상 이뻐하시는데 아빠가 유별난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네 엄마야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없잖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맨날 뒤통수 맞고 돈 뜯기고 그러지. 진짜 아빠랑 얘기하면 왜 맨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건강도 안 좋은 것도 심란한데 이런 문제로까지 다퉈야 해? 사위가 친해져 보겠다고 하면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내가 나중에 한번 시간은 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자. 중고등 학교 시절을 귀에 얇은 아내와 유학을 갔었던 딸.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딸과의 서먹한 관계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기에 그래도 언젠가는 관계 회복을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졸업 직후 웬 유부남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은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여간 바쁜 게 아니네요.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집사람 무탈하니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보다 자네에게 부탁 하나만 하지. 저번에 우리 지영이 보니까 눈에 멍이 들어있던데 혹시 자네가 손찌검했나? 손찌검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고 해두죠. 집사람이 유학 다녀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저랑은 좀 가치관부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지영이 손톱에 살 한 움큼 베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손찌검을 했다는 건데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걔 가뜩이나 밥도 안 챙겨 먹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애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 그리고 그걸 장인인 나한테 말하면서 죄송하지도 않은 태도는 또 뭐고? 장인어른, 솔직히 저도 장인어른한테 이래저래 뜻 볼까 싶어서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눈길 한 번이라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사위가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계속 구애를 안 받아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자네 얘기는 지금 지영이한테 손댄 게 나 때문에 화나서라는 거구만. 내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모르십니까? 그러면 집사람이랑 저랑 더 불타올랐겠죠. 자네 태도만 봐도 이 집안에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구만. 기말할 것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게. 제가 이혼하라면 알겠습니다. 장인하면서 딸을 줄 아셨나요? 사업하면서 저도 나름 인간 많이 만나봤던 놈입니다. 장인이라고 해도 일개 회사원한테 제가 숙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그럼 지영이한테 내가 직접 말해야겠구만. 지영이한테 얼마든지 말해보십시오. 대신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정신 나간 놈이 진짜 보자 하니까 병아리 모가지도 못 비틀게 말라붙은 놈이 아주 자신이 넘치네. 제가 허약 체질이기는 해도 노인이랑 여자 상대로는 좀 칩니다. 그러니까 장인 대접해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왜 빡치게 자꾸 사람을 무시하시냐고요. 막 나가는 사위를 요절내고 싶었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상황이니 속만 터졌습니다. 전 결국 둘의 사이를 인정하고 사위의 무례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아빠, 주서방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네? 모아둔 돈 있으면 좀 주면 안 될까? 네 엄마 골골대는 거 치료하느라 나가는 돈이 얼만데 모아두기는 어떻게 모아두겠냐? 주서방 새 차 뽑은 거 얼마 전에 자랑하던데 그거라도 처분하라 해라. 사업하는 사람이 차를 어떻게 팔아? 그러면 다들 우습게 보고 투자 안 해주고 문제된단 말이야. 차 뭐 모는지 아닌지 따라서 투자하냐 안 하냐 갈릴 정도면
어지간히 부실한 사업인가 보구나. 그러고 보니 주 서방은 사업한다고 말은 거창한데 정작 뭘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빠 지금 주서방 의심하는 거야? 다달이 장모님 장인한테 20만 원씩 꼬박꼬박 붙이는 사람한테? 너 서울에 주 서방이랑 사는 집, 네 엄마랑 나랑 젊어 평생 번 돈 다 퍼부어 장만해 준 거다. 매달 20만 원씩이라고 해봐야 그 집 장만해 줄 때 든 돈 월 이자도 안 되는 건 알지? 아빠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나 엄마랑 유학 가서 힘들 때 아빠가 대체 해준 게 뭔데? 돈 붙여준 거 말고 대체 아빠로서 내 인생에서 뭐 해줬냐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는 최선 다했다. 하루에 한 번씩 꼬박 전화해도 네 엄마랑 네가 피하고 짜증내니까 전화 통화 줄였지. 3개월마다 찾아가는 것도 그냥 번거롭다고 돈이나 더 붙여달라고 한 건 너랑 네 엄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한테 뭘 해줬냐고 탓하기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따지기만 하는 아빠한테 나도 지쳐. 사람이 힘든 거 있을 때 왜 힘든지부터 우선 물어보고 달래줘야 하는 거 아냐? 아빠는 내가 뭐 생각하면서 사는지, 꿈은 뭔지 그런 거 궁금해한 적은 있어? 그냥 유학 보내놓고 엄마한테 맡기고 아빠는 아빠 인생 산 게 전부라고.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못난 애비였다 싶구나. 그래, 아빠는 돈 벌 줄밖에 모르고 아내랑 딸 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 앞으로도 너랑 나랑은 영영 이럴 사이인 것 같은데 미리 부녀관계 차라리 끊는 건 어떠냐? 그럼 너도 못난 애비로 스트레스 안 받을 테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야? 정말 실망이다, 실망. 실망은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주 서방이 힘들게 한다고 울며불며 매달려도 애비 도움 바랄 생각 말거라.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떳떳할 자격 없는 거잖아? 엄마한테 네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너한테 더는 할 말 없으니 다음에 연락할 때는 꼭 이혼 소식 들고 오렴. 딸에 대한 실망감에 사위에 대한 분노까지 겹치니 세상 만사가 다 짜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며 몇 달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자 아내는 호전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잠들어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위 없이 혼자 온 딸은 장례식 때 절 껴안고 펑펑 울면서 그제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죠.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 유일한 핏줄인데 그래도 아빠한테 내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지영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또 주 서방이랑 헤어지라는 말할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다. 너랑 네 엄마 유학 가 있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외롭더구나. 변명조차 안 될 말이겠지만 2개월 정도 다른 사람과 지냈었던 일이 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건데? 아빠 진짜 바보다.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네 엄마거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입만 다물면 된다 싶기도 했는데 너한테 떳떳한 아빠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사실 나 아빠가 바람핀 거 다 알고 있었어. 뭐? 네 엄마가 너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여편네 절대 말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엄마가 나한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엄마 핸드폰 몰래 확인해서 알아낸 거야. 아빠랑 연락하고 어느 날 엄마가 울고 막 심란해하더라. 뭔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니까 나로서도 궁금하잖아. 그때도 아빠 이렇게 바보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귀띔이라도 하지 그랬니? 난 네가 일 모르는 줄만 알았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막말하고 짜증냈던 것도 이 일 때문에 그랬던 거냐?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핀 사실 생각하면 화도 나는데 엄마한테 스스로 털어놓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막상 돈 벌고 그러려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더라. 그동안 가족 위해서 애써준 아빠인데 미운 점만 생각하기에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못난 애비인데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대견하구나. 사실 너한테 또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면 좋겠네. 주서방 사업자금 필요하다는 거 지금 좀 많이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최근에 명의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좀 들어왔거든. 아빠, 그럼 이제 직장 안 다니는 거야? 주 서방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곧 정년퇴임 앞두고 있었던 데다 네 엄마 간호 때문에라도 생각하던 일이었다. 네 엄마도 사망보험금 받으면 너 돕는 데 쓰라고 했으니 이만하면 문제 없는 거 맞니? 문제 없는데 주 서방한테 돈은 아직 주지 말아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굴대는 언제고 주겠다니 기다리라는 거냐?
주서방 때문에 요즘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나 몰래 요즘 바람 피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정신 나간 놈 당장 조져놔야겠다. 어디 귀한 우리 딸 데려가 놓고 바람을 펴?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은 중에? 아니, 아빠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출장을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하거나 전화를 몰래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이 한둘이 아니라던 주서방. 결국 저는 딸의 부탁을 받아 주서방이 바람을 피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망할 놈이 아무리 막 나가기로서니 이쁜 딸을 두고 헛짓거리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웬걸 벌건 대낮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싶더니 모텔로 여자를 끼고 직행하더군요. 내 말대로 바람 피는 거 맞더구나. 이놈을 어떻게 요절을 내야 할지 짐작도 안 간다. 아빠 고생했고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부터 해. 지금 진정을 하게 생겼니? 주서방, 아니 이 잡놈이 널 두고 바람을 핀 마당에? 나 이미 그 사람한테 오래전에 맘 떴어. 사실 아빠랑 화해하기 한참 전부터 손찌검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순놈 팽이라는 거 알았거든. 아빠랑 엄마가 장만해준 집도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욕하던 망난이야. 손절하려고 나 때린 증거부터 이번에 바람까지 증거 다 모아뒀으니까 손절 확실히 하려고.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아빠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아빠가 나랑 엄마 외국 가 있는 동안 바람 핀 거랑 해서 이래저래 서운한 게 많았거든. 그리고 아빠한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도 미련처럼 그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건데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엄마 장례식도 바빠서 안 오겠다는 인간을 내가 몰라봤어. 정말 미안.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알턴 이가 쑥 빠진 기분이다. 이제 엄마도 없잖아. 아빠랑 나랑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지. 나도 취직자리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딸 믿어줘. 하늘에서 아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딸과는 극적으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이 이혼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을 들킨 것도 모르고 제게 또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장인, 장모님 장례식은 잘 끝났어요? 장모님이 저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말이죠. 자네는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네 아껴준 장모인데 말이지. 장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인데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담백해질게요. 그 무엇이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아시죠? 장모님 죽었으니까 이제 장인이 그 사랑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금으로다가 저 차도 하나 뽑아주시고. 그래, 장인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줄 테니 한번 받아보게. 지금 자네 일하는 곳으로 당장 찾아가겠네. 뭐야, 반응 무섭게 왜 이러세요? 집사람 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괜히 아내 이어서 딸까지 잃고 싶진 않으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잡놈아, 내가 너 어른 공경하는 법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어디서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굴어? 어라? 바람 핀 건 또 어떻게 하셨대?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노인네 주제에. 노인 공경 대신 노인 공격 좀 받아보고 싶으신가? 저는 사위에게 찾아가 그간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며 딸 아이를 때렸던 것까지 질책했습니다. 귀를 후비며 듣고 있던 사위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턱에 주먹을 날리더군요. 보고 있던 딸아이가 기겁하며 말리는데도 제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남자놈이 뭐 그리 약골인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주먹을 감내하며 녹음을 했고 이 역시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죠. 허세에 찌들어 정신을 못 차리던 사위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데다 이혼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날은 제가 술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은 깜빵에서 한참은 썩어야 해. 콩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네에게 큰 행운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 용서해주세요. 감옥 가게 되면 저 정말 인생 망합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라고요. 자네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완전 밑바닥이었지. 더 추락할 것도 없을 거야. 앞으로 우리 딸과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게나. 장인어른, 제가 빌고 있잖아요. 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보는 거 처음이라고요. 이쯤이면 용서해 주셔야죠.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구만. 감옥에서 인간 돼서 나오게나. 장인, 제발요. 결국 사위는 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하게 만든 폭행이나 불륜 외에도 저지른 죄값이 참 많더군요.
사업을 빌미로 사람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그 와중에 사기도 여러 쳤다는 게 드러났고요. 결과적으로 딸과 저는 큰 재난을 피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딸 아이가 퇴직한 저와 함께 지내며 회사에도 취직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딸과의 대화가 어색할 때도 있지만 소통해 나가면서 못다 준 사랑을 앞으로 줄 생각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빈아, 오랜만이야. 혹시 주아야? 와, 오랜만이다. 네가 퇴사한 후로 처음 연락하는 거니까 2년쯤 됐겠네? 너무 반갑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사실 나 곧 결혼해. 진짜로? 축하해. 결혼식도 할 거야? 당연하지. 나도 너처럼 친척들끼리만 초대해서 해외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시기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 남자친구가 일이 바쁜 거야? 아, 실은 남친이 얼마 전까지 유부남이었거든. 뭐? 그럼 설마... 아, 물론 불륜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 사람이 이혼한 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아, 그렇구나. 남친이랑 아내분이 최근까지 잘 안 풀렸었나 봐. 나에 대한 마음을 깨달은 걸 계기로 드디어 끝을 보려고 마음먹은 거 아닌가 싶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이혼한 다음에 사귀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런 거지. 우리의 사랑은 엄청 순수하고 진지하다고. 그리고 나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할 거라서 오늘 사직서도 내고 왔어.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야. 그러고 보니까 너는 결혼해서 일 그만하는 게 소원이었지? 네가 결혼해서 퇴사하는 거 보고 엄청 부러웠다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했었지 아마?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맞아. 거래처 영업 담당인데 우리 회사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야. 어쩌면 너도 알지도 몰라. 그래? 누구지? 유사 다니는 최민우 씨. 응?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올 때마다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마음에 들어서 내가 먼저 차도 내주고 그랬더니 매번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해주는 거 있지? 이거 완전 서로 빠진 거 맞잖아. 그게 다야? 그거면 충분하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너무 잘 느껴진다고. 그럼 그 사람 이혼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건데? 우리 회사 근처에 민호 씨 동창이 있거든. 내가 회사 근처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민호 씨도 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혼했고 준비 다 끝났다고 그러길래 드디어 나를 위해 결단을 냈구나 싶었지. 안 봐도 나랑 결혼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 수 있었다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정식으로 고백하고 프로포즈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진짜 너무 행복해서 큰일이야. 있잖아, 주아야. 왜? 너 지금 그냥 농담하는 거지?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 맞지? 응? 왜? 아니,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 갑자기 왜 나와? 그러고 보니까 네가 일할 때 민호 씨 회사 담당자였지? 너 그 사람 좋아했었구나? 아니, 주아야. 그랬구나. 네가 어떻게 지금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됐네. 들어봐, 주아야. 어차피 민호 씨는 내 남편이 될 사람이니까. 민호는 내 남편이야. 뭐? 내가 부서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얘기할 때 분명 말했을 텐데? 그랬었나? 근데 민호 씨는 이혼했다는데? 아, 설마 그렇게 된 거야? 그니까 너네가 이혼한 거구나? 아, 미안. 내가 괜히 카톡했구나. 아니, 주아. 걱정 마. 내가 네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우리가 이혼했던 건 맞는데 다시 재결합했어. 뭐? 아니, 잠깐만. 무슨 소리야? 자세한 건 개인적인 일이라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시댁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 번 이혼했던 거야. 근데 결국 시댁이랑 안 마주치고 살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합친 거고. 그럼
준비 얘기는 뭔데? 네가 들을 준비 끝났다는 말은 시댁 가족들이랑 연을 끊을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야. 뭐? 아니 그럼 지금은 뭔데? 다시 합쳤으니까 내 남편이지 뭐? 아니 그래도 민호 씨는 나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좋다는 대로 해야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건 네 착각이야. 착각이라니? 지금 민호도 옆에 있거든? 그래? 너는 그냥 자주 마주치는 거래처 직원일 뿐이고 업무 상대한테는 항상 미소를 보이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업무상 매너였대. 아니, 뭐? 잠깐만,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민호 씨랑 결혼할 생각으로 사직서까지 냈단 말이야. 이건 좀 아니지. 애초에 민호한테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있어? 무슨 확인? 이혼한 이유나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은 거. 그리고 네 마음은 전한 적도 없지 않아? 그런 건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너무해. 이건 배신이잖아. 위자료 내놔. 그니까 즉 서로 말로 마음을 확인한 적은 없다는 거지? 말을 굳이 안 해도 서로 좋아하고 있었다니까? 그걸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뭐? 애초에 넌 민호 연락처도 모르잖아. 아니 그래도 서로 좋아한다니까? 실제로는 아니라니까? 현실의 민호는 나랑 결혼했다고. 그것도 본가 가족들이랑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고 나랑 함께 살 정도야. 이런데도 아직 민호 타령할 거야? 아니 뭐야? 잠깐만. 미안해. 나 네가 무서워졌어. 차단할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 후 주아는 예전 직장 동기입니다. 나름 친했었지만 설마 그녀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다른 동기한테 주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퇴직 취소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받아주지 않았고 예정대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민호가 일하던 직장 앞에서 몰래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민호는 시댁 가족들과 연을 끊고 나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매일같이 회사 앞에 숨어있던 주아는 결국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지금은 부모님의 감시 아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 씨, 아침부터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차가 없어졌거든요. 집 안에 뒀던 차키도 없어진 걸 보니 아마 도난을 당한 것 같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근처 이웃분들께 이상한 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미니 씨도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 지영 씨 미안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메시지를 지금 받네. 미니 씨, 많이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저희 집 차가 없어져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경찰도 조사 중이긴 한데. 아, 지영 씨네 차? 그거 내가 빌렸어. 네? 내가 아침 일찍 빌리러 갔거든? 내 정신 좀 봐. 말도 안 했네. 오늘 하루만 빌릴게. 경찰들은 그만 돌려보내. 네? 미니 씨가 훔쳤다고요? 어? 근데 차키는 어떻게... 어머, 훔쳤다니. 그냥 좀 빌린 거지. 차키는 어제 지영 씨네 놀러 갔을 때 벽에 걸려있는 걸 보고 잠깐 가져간 거야. 오늘 밤에는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집 차를 그렇게 무턱대고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늘 지영 씨가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웠거든. 나도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빌려줘서 고마워. 드라이브 잘 다녀올게. 빌려드린 적 없어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 차는 남편이 엄청 아끼는 차예요. 자동차 보험도 본인이 탈 때만 적용된다고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지영 씨네는 차가 2대니까 한 대쯤은 괜찮잖아. 나는 애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라 돈도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 차가 어디 있겠어? 우리 창훈이도 멋진 차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창훈이도 차에 태웠어요? 남편 차에는 아이용 카시트도 없을 텐데요? 미니 씨 차가 없으시면 카시트도 없을 텐데 창훈이는 어떻게 태우신 거예요? 카시트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창훈이도 내 무릎 위에서 얌전하게 잘 있거든? 하루 정도야 뭐 어때?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걱정 붙들어 매. 내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운전하니까 사고 같은 거 일어나지도 않아. 하여튼 걱정도 팔자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뭐? 모처럼 고속도로 타고 멀리 드라이브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고속도로까지 탔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남의 차로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차 좀 잠깐 빌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오늘 안으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기름도 절반 정도는 넣어서 돌려줄게. 그럼 되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괜찮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모처럼 드라이브 나왔는데 기분 다 망쳤네. 이제 방해하지 마. 집에 갈 때까지 지영씨 연락은 무시할 거야. 차는 나중에 돌려줄게. 네? 미니씨, 잠깐만요. 미니씨, 괜찮아요? 저녁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주 큰 사고를 저지르셨던데요? 저희 차로요. 시끄러워!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창훈이가 충돌의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왔다죠?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다행이지만 창훈이도 참 불쌍하네요. 엄마 때문에 몸이 크게 다치다니. 나 때문이라니. 아니거든? 갑자기 경찰차가 뛰어들어서 그런 거야. 그 자식이 경찰차 보고 놀라서 갑자기 핸들을 꺾지만 않았어도 운전하던 남자친구분도 잘못이 있지만 애초에 미니씨가 저희 차를 훔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 드라이브라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서 카시트도 없이 아이를 태우다니 제정신이에요? 아니, 지금 큰일 당한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내 위로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우리 애가 지금 크게 다쳤다니까? 창훈이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미니씨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비싼 차를 도난당한 것도 모자라서 폐차까지 당했거든요? 전부 미니씨가 저지른 절도행위 때문이에요. 시끄러! 도난당한 사람 잘못이지. 여발한 듯이 비싼 차를 집 앞에 떡하니 세워두고 지금 우리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좋겠어. 너 맨날 우리 깔보고 뒤에서 비웃었지? 그게 괘씸해서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뭐예요? 고작 그런 이유로 차를 훔쳤다고요? 진짜 한심하네요. 저는 미니씨가 가난하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지금껏 이웃사촌처럼 서로 잘 지내왔잖아요. 애초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차도 남편이 힘들게 돈 모아서 산 거예요. 그걸 훔쳐서 사고 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으세요? 입 다물어! 어쨌든 난 피해자야! 우리 창훈이가 크게 다친 것도 너 때문이라고! 이게 다 네가 차를 빌려준 탓이니까 위자료나 내놔! 뭐라고 하든 그쪽이 저희 차를 훔쳐서 사고를 낸 사실에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상해 주실 거죠? 뭐? 나한테 변상할 돈이 어딨어?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지원금 받는 처진데 그딴 쓰레기 같은 차에 변상해줄 돈은 없다고. 그리고 변상은 사고를 낸 놈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아니라 그 놈이 변상하면 되잖아. 그 놈이라면 남자친구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자동차 변상 자체는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분한테 요구해야겠지만 그치? 그럼 난 상관없잖아. 근데 그쪽도 돈은 내야 될 거예요. 절도죄로 체포될 거니까요. 뭐? 절도죄로 체포된다고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머지않아 경찰에 체포당할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고요. 거기다 저희한테 위자료도 지급해야겠죠. 뭐라고? 무슨 소리야? 1,000만 원의 위자료라고?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재판을 거쳐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금이나 가구, 가전제품 등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압류해서 꼭 받아낼 겁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지금 고작 차 한 대 빌렸다고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을 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쪽은 도둑이라고요, 도둑.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잡아떼기나 하고 피해자인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네요.
아니 그게 처음엔 진짜 빌리기만 할 생각이었어.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지영 씨는 착하니까 그냥 웃어넘길 줄 알고. 뭐요? 웃어넘겨?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나도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화도 나고 그에 합당한 대처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뺏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 범죄를 저질러 체포를 당하면 정부에서 주던 지원금도 끊기겠죠. 징역형이면 출소하고 또 신청할 수는 있다던데요. 지금 지원금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내년에는 창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돈도 많이 든단 말이야. 지영씨 제발 신고 좀 취소해줘. 미니씨 정말 자기중심적이네요. 변상도 안 해 책임도 안 져. 그렇다고 체포당하기도 싫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신고는 취소 안 할 거예요.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올 테니까 얌전히 체포나 당하세요. 잠깐만! 내가 체포당하면 창훈이는 어떡해? 어린애랑 엄마를 갈라놓을 셈이야? 어쩜 이렇게 악마 같아? 미니 씨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는 재판소에서 보도록 하죠. 그 후 미니 씨와 남자친구분은 경찰에 체포됐어요. 미니 씨는 아직도 체념을 못했는지 경찰 조사랑 재판 중에도 도난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결국 벌금과 위자료를 청구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죠. 미니 씨의 남자친구는 미니 씨한테 이웃이 차를 빌려줬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난 차량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죄하셨어요. 남자친구분과는 변상과 위자료 지급을 받기로 합의를 마쳤답니다. 창훈이는 무사히 완치됐고 퇴원 후에 미니 씨 전 남편분이 데려갔다네요. 제 남편은 애지중지하던 차가 폐차당해서 한동안은 우울한 얼굴로 지냈지만 합의금으로 새 차를 사도 좋다는 말을 듣고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은 신나게 자동차 카탈로그를 펼쳐보고 있답니다.